저 외로울수록 소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야식으로 소비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 나 먹어도 된다. 나 맨날 이런 마인드야. 외로움 자체가 뇌에서 보상을 찾게 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승용입니다.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이죠, 외로울수록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너가 가난한 이유? 외로워서야? 갑자기 외로움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란 뭔지 찾아봤습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는 관계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걸 문장으로 처음 보는데 딱 맞는 것 같아, 표현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반대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있는 거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뭐 회사에 사람이 많은데 외롭다. 그건 진짜 외로운 거다. 혼자 여행을 가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많냐 아니면 혼자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관계의 양보다는 질에 대한 문제라고 하고, 연결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해도 외롭다, 연애해도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기대가 너무 큰 거지. 예를 들면 저는 맨날 같이 있고 싶고 맨날 봐야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내가 외로움 느낄 수도 있다. 그쵸?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좀 서운한 게 있나 봐. 직장인이 아닐 시절하고 지금하고 어떤 거죠? 직장인의 실은 전 온오프가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월화수목금하고 토일 딱 껐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와이프가 토일도 이제 뺏기는 기분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라 어쩔 수 없는데 좀만 기다려, 와이프. 우리 남편은 어떨까? 비슷한 감정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매우 비슷한 감정일 거고, 근데 또 저희 오빠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 있는 게 느껴져. 서운함을 참고 있는 것이, 이게 징징댈 수 없는 그 남자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서운함을 말하고 싶어도 참고 참았다가 말할걸? 말도 안 해. 제가 느끼잖아요. 내가 너무 심했다. 오빠 그럼 우리 여기 갈까? 했을 때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거지. 진짜? 나랑 커피를 먹어준다고? 그거에 좀 마음이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또 외로움의 핵심 요소 세 번째는 비교해서 생기는 감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SNS로 남들이랑 관계나 남들이 하는 거,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비교 심리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뭐 박탈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이래서 생기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저도 그래서 다 일부러 끊어요. 외향적으로만 보여주는 사람들이나 부를 자랑한다거나 몸매적으로 외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SNS들은 다 끊어버렸어요, 일부러. 많이 끊었는데 아직 남아있나? 비교를 하지 않아야 외로움을 좀 덜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 자신한테 만족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 욕구와 실제 연결 상태 사이의 간극에서 느끼는 감정, 현실과 이상의 괴리. 외로울수록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외로울수록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죠. 저 이거 공감하는 게, 저 외로울수록 소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야식으로 소비 많이 하고 있어. 먹는 거, 다른 거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야식으로 뭐 엽떡, 엽닭, 치킨 이런 거를 그래도 2일에 한 번씩은 시켜 먹는 것 같다. 직장 다니실 때는? 거의 못했죠. 뭐 사람들이랑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와이프랑 저밖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약간 파티한다는 느낌으로 외로움을 둘이 채우고 있다. 원래 회사에서는 식대가 나왔어요, 저녁? 야근하면 쉽게 나왔죠. 되게 공허한 느낌이 들죠. 사람이 없으니까 전 북적북적거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소비를 좀 먹는 걸로 하지 않나. 그걸 느끼시는군요. 이걸 보니까 느꼈어. 아, 그래, 내가 최근에 그러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외로울수록 소비가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소비를 통해서 정서적 보상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자 나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먹는 나 거. 맨날 이런 마인드야. 외로움이 보상 추구 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보상 추구가 강해지면 구입 빈도가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됐고, 외로움 자체가 뇌에서 보상을 찾게 하는 신호로 작동한다라고 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모방하는 소비 등을 포함하며 외로운 사람일수록 그 동기가 더 강하대요. 사람들이 다 득종쿠를 먹고 있어?
그럼 나도 먹어봐야 만족감이 커지는, SNS에서 핫하다는 것을 내가 못 해봤을 때 또 외로움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 경향이 더 커지지 않나. 이래본 적 있으세요? 이랬던 적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 두쫑쿠도 저는 별로 안 먹고 싶었거든요. 유행한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싶어. 그냥 청개구리라 투자할 때도 남들이 잘 안 보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에 기회가 있다 마인드라, 두쫑쿠 역시도 그랬는데 여기서 그때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줘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때 터진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안 사 먹었을 거다. 그래서 요즘 외로움을 달래는 소비가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특히 반려동물 관련된 소비가 엄청 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카드 이용 금액이 30% 또 증가했다. 근데 이것도 약간 SNS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게,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강아지 키우고 싶다, 우리도 고양이 키우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농협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 50만 원 이상 반려동물 서비스에 지출하는 고객 수도 4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 50만 원 이상 이거 세거든요. 펫 유치원, 호텔, 장묘 서비스 등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많죠. 저희도 여기 앞에 보면 또 펫샵인가? 애견 카페. 항상 사람이 넘치고 동물도 넘쳐. 개가 25마리씩 있어 막. 그러니까 강아지 유치원 겸 강아지 카페? 뭐 애견 샵도 뭐 하시는 것 같던데? 포토랑 미용이랑 다 같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는 다 결혼시켜 놓고 혼자이신 분들이 키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 서비스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OTT 이런 거겠죠? 그래서 1인 가구나 또 외부로 안 나가시는 분들 영화 이런 걸 또 빠져 계시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소통하는 시간보다 일방적으로 뭘 보면서 생활하시는 게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지금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구독 수비도 엄청 많은데 이런 것도 많이들 하고 계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그중에 또 비슷하겠지만 배달도 있을 거고. 나를 위해서 요리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야 요리를 하게 되고, 그냥 내가 있으면 대충 먹거나 뭐 사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밀키트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다 돼 있으니까. 외로우면 미디어 소비가 늘어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면 될수록 영향을 받기 쉽잖아요. 광고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유행하는 거를 따라서 하는 소비, 그리고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거 먹어보고 싶다 해서 늘어나는 소비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면 또 관계도 사람도 안 만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네트워크의 기회를 다 단절시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가난할 확률이 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좀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러니까 외로움도 아까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제의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 루틴을 지키고 좀 계획적으로 하면 그 계획이 이게 일상이 돼서 감정이 흔들릴 일이 적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적으로 딱딱딱 미션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잖아. 뭐 쳐내는데 정신 없잖아. 생각을 계속하면 그래 나 외롭지, 나 어떻게 될까, 뭐 계속 이러다 보니 그런 생각할 시간을 없애라. 그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저축 시스템, 뭐 난 돈을 얼만큼 쓸 거야,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소비 상한선을 정해서 이 정도만 써볼까? 라고 하던지. 뭘 얼마를 쓰겠다 다 정해두면 좋을 것 같고. 사람 어느 정도 만나야 돼.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모임이어야 될 것 같아. 무턱대고 술만 마시고 놀러 가는 그런 모임보다는 그런 모임을 하잖아요. 공허해요. 끝나고 나면 충족감을 느끼고 와야 되는데, 약간 만나고 집에 들어올 때 공허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좀 만족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일, 뭐 하다못해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좀 내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독서 모임도 요즘 많고, 프리랜서 분들 모임이라든지 뭐 동종 업계들 모임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데서 배워가면서 이런 세계가 있대, 이런 거. 모르는 것도 배워가고. 호기심이 많으면 외로움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담인데 대학원 시절에 항상 교수님이 Y라고 항상 모든 생활에 달고 살아라 했어. 아무튼 왜요라고 모든 일상에 달고 살아야 돼. 그래야 호기심도 생기고 발전도 하고 배워가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게 외로움은 의지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짜놔야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에는 딱 제때 먹고 제때 씻고 제때 자는 것부터 중요한 것 같다. 사람은 의지가 박약이에요. 기본 태생이 그런데 그걸 깰 수 있는 게 애초에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외로움이 유독 심한 직업들이 다 루틴화돼 있지 않는 직업들이네. 뭐 연예인도 그렇고 뭐 일이 한꺼번에 몰리고 쉴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 저희가 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경공매 스터디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부동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에 끼고 싶어서 나도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고 싶어서 이 스터디를 오셨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러네요. 동료들과 좋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배워서 가신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작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도 배우신다. 그리고 또 저는 그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경공매를 배우니까 본업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삶의 동력이 필요해. 경공매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 신분이 확실한 근로소득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어. 뭐 이런 또 목표가 생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좀 목표도 만드시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좀 의지박약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스터디나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경공매 스터디할 때 한 건은 무조건 낙찰받게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피드백을 무조건 해드리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게을러질 수가 없어. 그 구조를 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오히려 더 배워가고 저도 성장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용하셔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경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데이 특강도 준비를 했습니다. 원데이 특강을 또 신청하시면 1대1로 상담하실 수 있고, 또 단톡방도 운영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궁금하셨던 거 다 물어보실 수 있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랑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방향성도 생기지만 으쌰으쌰도 생기기도 하고, 경공매 원데이 특강에서 저는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게 대부분의 분들이 경공매를 알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난 대체 내 상황에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출은 얼마나 하고 세금은 얼마인가요?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보면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보들이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이 참 어려워요. 대출, 세금, 뭐 명의 여러 가지 봐야 할 게 있지만 또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주택수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와서 한번 특강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 방향성을 정해 간다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으실 것 같으니 4시간 동안 준비했으니까 3월 2일 날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 또 많이들 쉬실 거 아니에요. 황금 연휴 기간이라서 3월 건너뛸까 하다가 또 요청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그 이후에는 또 스터디가 있습니다. 경공매 스터디 진행하는 게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래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지만 대략 6주간 진행하고 제가 한 건 낙찰받고 매도할 때까지는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저도 여러분들 때처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투자 가능할까 저 투자 가능할까 다양하게 해봤지만 제일 효율이 높은 수익이 높은 투자라고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카페에 경공매 스터디 후기하고 어떻게 돈 벌고 계신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대구 아파트 단타매도 성공해가지고 또 잔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원성님이 소고기를 선물 받았다고 하시는데 수강생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순익이 얼마 정도 되죠? 한 1,300 정도 보셨나요? 기계 뭐 2-3개월 걸린 게 아니고 잔금 치르고는 한 2주 만에. 엄청 빠르게 또 수익화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 경공매를 해보신 분이 아니고 처음 입찰에 첫 낙찰 받으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